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채권 선물 시장에서 한국채 10년물을 4조 2천억가량, 3년물은 4조 가깝게 순매도했는데요. 채권 분석가들은 그간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도 여지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달러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PBR 1배 공식이 다시 맞아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PBR 1배에 근접하면 한 달 이내로 기존 주가를 되찾았는데요. 34거래일 연속 매도하던 외국인이 돌아오고 개인은 매도하면서 거래 주체가 변하자 PBR이 주가 향방을 가늠할 지표로 떠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하락이 PBR 공식에 따라 단기 국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HLB그룹이 제노포커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제노포커스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1위 산업용 효소 생산 기업인 제노포커스는 2000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HLB 측은 제노포커스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등의 핵심 소재인 효소와 정밀 발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위 산업 관련 금융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전날 현대 로템에 이어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당선 시 국방력 강화를 약속한 만큼 내년 이후의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주나 방산 ETF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은 모습이었지만 미국 대선 결과 예측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특징적이었는데요. 당분간 우리도 이러한 선거 트레이딩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강세를 보인 시장을 반가워하기라도 하듯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 경제로 끌어올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어버린 존재, 네,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 주식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또 타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윤사무엘과 또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VI 종목 그리고 실제 상한가 종목까지 또 잡아 들어드렸고요. 그러면서 역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저고 제가 주식인 경제에 오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얼마나 주식을 잘하길래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보길래 이렇게 또 수익이 잘 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또 제 매매 스타일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식 매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 관련 뉴스,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주식 2,500개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가지고 2,5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20종목, 그리고 그 20종목 안에서도 거의 탑5 안에 드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YG 플러스나 뭐 고려 아연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처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니면은 G2 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저는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선정을 하게 됐을 때 왜 이런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시간 가치라고 하죠. 그거를 아무리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주식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가 또 생기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 병원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은 수익이라도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인생은 유한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치열하고 가장 멋진 종목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매매한다. 이런 컨셉으로 현재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료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시장에서 누구나 다 이 재료를 봤을 때 이 관련주는 뭘까? 그럼 이 관련주를 바로 사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재료인가? 이 재료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SK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1조 AI 칩을 공급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수익 쓸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종목이 나올 거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또 당일날 뭐 상한가든 아니면은 2차 VI 이상 이런 식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차트와 테마인데, 일단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에이직 랜드도 있고 DI, YJ 링크, 뭐 그 뒤로도 파두란 종목도 있죠. 그래서 1, 2, 3등주, 4등주, 5등주까지 이렇게 쫙 이쁘게 나열된, 그러니까 1등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장 좋은 게 이제 상한가를 가고,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4에서 26%, 아니면은 3등주는 18%에서 20% 정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거기서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근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YJ 링크도 굉장히 20%에서 2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이징랜드도 거기서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에이징랜드를 매매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일봉 차트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했었고, 이날 박스권을 상한가로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곧바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재료와 가장 연관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직 랜드였기 때문에, 왜냐?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테슬라 모두 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이직 랜드를 저는 대장주로 보고, 그럼 핵심 가격대는 36,8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상한가의 종가 가격이 36,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봉상이 아니라 이제 분봉상에서 이제 타점을 잡는 거죠. 36,850원짜리를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상승에서도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 할 때 이제 제가 여기서 치기 시작합니다. 36,800원에서 제가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눌릴 때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손절가는 뭐 여기 저점 그래봐야 마이너스 한 2%에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박 2일 만에 1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가장 핵심 가격대가 있었어요. 일봉상을
일봉상에서 핵심 가격대가 있었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3분기 실적이. 네, 그래서 자 일단 실적 모멘텀으로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와줍니다. 아침에. 그러다가 또 쭉 밀렸는데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쭉쭉 밀리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재차 오전장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들어가고 나서 당일날 8%까지 상승하고 상한가까지 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다 100%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대차게 수익을 내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보면은 낮은 위치 같지만 최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저는 바로 갈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G2파워라는 종목을 어제 리뷰를 했었잖아요. 어제 G2파워를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눌리면은 저는 모아가겠다. 하지만 안 눌렸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오클로라는 어떤 원전 SMR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다음 날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SMR 그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전일 20% 그리고 오클로라는 기업이 약 28%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시면은 수급이 여기 9시 2분봉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것만큼 들어왔던 수급이 없었죠. 예,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급이 9시 2분봉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9시 3분에 공략이 들어갑니다. 시초가 베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분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 만에 매매 거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어마무시한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와 매매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매월 월천 계좌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또 월 억대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실 제외하고 월 300에서 500% 수익은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중의 거의 수익률이 만약에 300에서 500%라고 해도 비중에 따라서 10분의 1 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에서 50%를 잡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대부분 7월 달 제외하고는 300에서 5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30에서 50%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 자금이 보통 5천에서 7천 정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월 1,000만 원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공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계좌 인증도 해주시는데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월 억대 트레이더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님만의 종목 선정 기준과 그리고 또 재료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상승 재료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도주 매매로 시세에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보다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리뷰를 들어볼까 하는데 유한양의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4%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히든 종목은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만 이제 리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28일 그리고 10월 15일 이렇게 각각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여전히 현재도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방송에서 어제도 그랬었지만 좀 중요한 어떤 실적 발표 일정이 나왔고 실적 발표 상당히 잘 나왔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 건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60% 이상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날 공략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28%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여러분들께 멋진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은 수익 가져다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제 방송만 보셔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손절을 잡을까? 아니면 목표가는 또 어떻게 잡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굉장히 제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공략은 이렇게 여기서 한번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후에 40% 넘게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상따로 들어갔었죠.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B라고 적혀 있죠. 이건 내가 매수했다. 제가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부유한양행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유한양행은 이날 그리고 이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두 번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거의 약 40% 가까운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15만 원이었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여기를 회복을 해주면은 여기를 회복해주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저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략을 했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잘랐냐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전 저점이었어요. 여기 구간, 이 구간이었는데 이게 아마 14만 한 5천 원, 6천 원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할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흐름이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살짝 휩써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의 수를 항상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13만 1,6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뭐 바로 공략하겠다는 것보다는 바로 공략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느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할 거고요. 아마 근데 높은 확률로 여기서는 반등을 다시 시도하면서 어떤 반등 트라이를 다시 한번 시도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나는 이번에 이런 데서 한번 좀 사가지고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제가 또 장중에 오늘도 유한양행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유한양행 다시 한번 더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뭐 제가 여기 방송 신들의 매매 신호에 작년 11월 12일인가 출연을 했었어요. 빼빼로데이 다음 날이죠. 근데 그날의 첫 종목이 제가 유한양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파동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히든 종목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세 테마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거의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리뷰한 종목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제가 한 번 더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또 28% 아마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 거의 500% 상승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거의 한 100에서 200%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또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는 불타기형 피라미딩 방식으로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올라가는 종목을 추가로 더 사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베팅하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가 일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실제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저 윤사무엘이 또 기가 막히게 없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구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상승 구간을 또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는 매수, S는 S. 매도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신 있는 매매가 이렇게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제가 상따를 도와드리고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종가 베팅 그리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장중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찬 수익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이라면 조정을 받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끈질기게 잘 살펴보시고요. 상승 추세가 왔을 때 그 추세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입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경제적 파장을 두고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싱크탱크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노믹스 2.0이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증시와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을 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트럼프 후보 공약에 따라 원전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비트코인은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그의 선언에 발맞춰 6월 7일 이후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지지율 경쟁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 관련한 수혜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14.3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G2파워입니다.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인 G2파워는 2.9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우리기술 투자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매수 사인을 예상을 했던 게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주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아직 당선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최대 수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현재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죠. 네,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10월 18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대통령 부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이제 그 지지율을 제가 조사를 해온 걸 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어제 제가 가져왔을 때는 60 거의 7대 33 34? 네, 이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부각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는 형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우리기술 투자를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물론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2023년도였죠. 이렇게 고점을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재미없게 하락 추세를 보내다가 최근에 좀 들어 올리더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기준봉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9,430원 정도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종가상 마무리했었고 그래서 이 구간을 특별히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어쨌든 이 구간도 박스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현재 우리기술 투자의 추세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월봉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점점 올려주는 형국이고 위로는 한 11,7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잡혀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아마 이때가 올해 1, 2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런 게 이제 기사화가 됐었고 주봉상
지금 한 1, 2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한 8개월, 7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었죠, 플래그로. 근데 이 플래그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벗겨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수렴 형태에 있어서 돌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이 지지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또 강한 시세가 나와줄 위치에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겠지만,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도 이제 강한 추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현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추가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430원 선을 지지하면서 이 선을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 관련 종목인 G2파워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매매를 하셨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추후에 또 매수하실 건가요? 계속? 사실 시초가 매매하기 전에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제 관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이슈가 이런 거니까 시초가 베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좀 크게 났겠죠. 장초반 5분 만에.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죠.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픈AI 이런 빅테크의 선택이 현재 SMR, 소형 원전과 그다음 원전에 지금 현재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액침 냉각 기술을 또 미국에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세계 최대 전력 시장의 슈퍼 루키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어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오후장에 들어 올렸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후장에 들어 올리기도 했었고, 어제 시장 수급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거의 4조 8천억인가 나왔었잖아요.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날릴 만한 어떤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못 간 건데, 이 종목은 분명히 수급만 받쳐줬으면 더 갔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시초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 대선의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IRA를 강화를 시키길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SMR을 확대하길 원한다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방송 나와서 매수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물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매수로 좀 단기 스윙하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단기 과열 예고가 떴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왜 매수 관점을 받느냐면은 어쨌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장대 양보를 돌파를 했고,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아직도 다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어떤 탄력을 믿고 시초가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수 공략 이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수 공략하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9시 2분 전일 거래량을 돌파했다. 이 정도가 거의 최대 거래량인데, 이 최대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 거래량이 9시 2분에 흐름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각각 28%, 19% 상승을 했다. 근데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보합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가가 5%가 뜬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안 좋았는데, 그 시간에서는 안 좋았는데 또 시가는 되게 좋게 나오네. 그러면 베팅 해가지고 5분 만에 저는 매매는 거의 4분 안에 끝냈습니다. 9% 정도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장 초반부터 기분 좋은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순해요. 차트를 막 깊게 파진 않아요. 제가 스타티스트이긴 한데, 하지만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 초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능수능란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판단해야 되고, 뭐 몇 초 단위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1분 단위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뉴스케일 파워도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오클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그러면은 이런 뉴스나 아니면은 재료를 믿고 한번 베팅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멋진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음봉이 좀 이쁘게 한 2, 3거래 정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아니면은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수익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G2파워 나도 한번 공략해가지고 월천 트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예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G2파워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2파워 재료도 좋고 또 에너지도 잘 응축이 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돌파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바로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음봉이 한 이틀에서 3거래일 정도 떴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그 대응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지난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안 장비 부문을 분리해 중간 지주사로 재상장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자회사인 한화 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HBM용 TC본더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한화 정밀기계 내부 관계자로부터 현재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오늘 9.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잘 보자라고 이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좀 핫한 방산주인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일단 첫 번째는 재료가 일단 좋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든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당일 시세가 잘 나온다. 그러면 주도주의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더 많이들 보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사실 10월 거의 초였나요? 10월 7일이었나 10월 8일에 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왜 리뷰를 안 했었냐면은 이 종목이 500원 차이로 목표가에 도달을 못했어요. 네, 5만 원이었는데 목표가가 49,500원이나 49,400원인가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뷰를 하고 싶어도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근데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현재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6만 원 선까지는 또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현재 바라보고 있고 목표가는 5만 원이었는데 오늘도 터치를 안 했어요. 조금 만약에 터치하면은 제가 또 리뷰를 하겠죠. 또 열심히 또 수익 자랑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방송 공략은 여기서 들어갔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전량 다 매도했어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제가 또 목요일, 금요일마다 이제 너튜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는 저는 매수 관점을 봤잖아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그렇죠?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수 관점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가가 분명히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너는 여기서 매도를 받느냐? 왜 여기서 전량 다 매도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는 숏 배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때 제가 이제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몇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몇천 분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량 다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제가 또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 혹시라도 이 종목이 35,450원에 오면은 여기서는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야, 증거 말이 안 되냐? 여기서는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거 약간 해선 시대 그 약간 해선 전문가들처럼 약간 숏과 롱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기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방송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꼭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명하게 35,450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너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 35,450원에서 정확히 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여기가 40% 상승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제가 유리하다 판단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 공략, 여기서는 전략 매도,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매수 관점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다. 내가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겠다. 그 자리까지 기다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아, 추가 매수 하셔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버틸 수가 있을까요? 비중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구간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럼 보통 본절이나 아니면 약익절하고 이제 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걸 견디지 마셔라. 예,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저 윤사무엘가 이런 종목을 멋진 자리에서 공략하고 그다음에 딱 수익 내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또 이런 데서 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하락을 견디지도 않고 종목을 뭐 보통 1년 동안 매매한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잖아요. 그러면은 뭐 30에서 50 종목씩 물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종목도 안 물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매월 월천, 월억대 계좌를 선물해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뭐 아니면 그 외의 주도주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자서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사무엘 전문가님만의 피라미딩 매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주도주 피라미딩 전략,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베팅했는데 올라가면 추가 베팅하는 거고요. 네. 내려가면은 비중 축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100종목 공략하면은 진짜 잘 될 때는 뭐 90종목 상승하고 10번 정도는 또 손절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어쩔 때는 또 그러니까 저도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야 똑같거든요. 수익도 나지만 손실도 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윤사무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왜 유독 월천 계좌나 월억대 계좌 수익 인증이 쏟아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모두 다 수익 못 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그래도 수익이 나는 계좌 아니면은 우상향하는 계좌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불타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꺼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이 샀어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러고 나서 쭉 내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사요. 또 사요. 근데 비중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올라가면은 또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약수익 보고 나오죠. 보통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주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물려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마음은 편하죠. 왜 그러냐면은 더 사면 되지, 더 사면 되지 하다가 그냥 일단은 빠져나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냥 물려버리면 안 주면은 이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계좌는 녹아내렸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를 추구하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월천을 꼭 어떤 트레이더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이 있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그런 방향성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월천 계좌를 내가 선물해 주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려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일단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3, 4%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안 내렸어요. 손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추세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할 때 2차 매수를 합니다. 평균 매수가에서는 그러면 평균 단가는 올라가겠죠,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를 매도 구간으로 전 잡아요. 그냥 익절 구간이나 아니면은 뭐 수수료 익절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3차 매수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일단 들어가고 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1,0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은 작아져요, 여러분, 당연히. 하지만 수익금은 많아집니다. 저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보세요. 봐봐요. 자, 이 종목 YJ링크라는 종목이에요. 10월 18일 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기서 트레이딩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 너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타점 잡았다고. 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이 종목이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0%까지 상승을 했어요, 당일날. 그럼 1,0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타점을 잡고 들어갔을 때 약 5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일부 정도는 다 팔았겠죠. 근데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또 내려왔을 때 또 타점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 타점에서는 이 종목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 직전의 고가들을 수렴에 있어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불타기가 들어간 총 3,0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850만 원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량 매도할 수는 없었죠, 고점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추세가 깨질 때 또 매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850만 원 아니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가는 척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4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추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수익은 무한대로 쌓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막 1,000만 원 수익 인정하잖아요. 이런 원리로 제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손실을 줄 때는 막 30만 원밖에 안 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손실이 난다고요. 하지만 손실을 줄 때는 굉장히 거기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규주가 내려가면은 그냥 자르면 돼요. 왜냐하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의미가 있지 내려가면 당일날 의미가 없어요. 계속 언제까지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신규주를 하든 주도주 매매를 하든 항상 올라가는 데에 더 많이 비중을 실어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반대로 내가 좀 가난했던 계좌가 풍성한 계좌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매매는 다 그래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8일 날 공략을 했었는데요. 그때 38강대 매매로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1타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타점 흐름이 나오길래 38강땡 어떤 수급주 매매 기법으로 해서 여기가 그럼 타점이잖아요.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종가 베팅. 이렇게 제가 세 번 동안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만. 3번 공략을 하고 다음날 흐름을 보니까 또 여기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공략 지점이 된다. 너튜브에서 제가 또 방송으로 리얼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또 이 종목을 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추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익이 안 날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급이 터졌고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 YSL 밴드가 우상향 해주고 38선 위에 있고 상승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은 제가 매수 관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신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38선 이탈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추가 불타기가 가능해가지고 이 종목도 또 그 이상의 수익이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만약에 내렸으면은 여기를 손절가 잡고 그냥 줬을 거예요. 그냥 뭐 3, 40만 원 주면 되죠.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는 더 불타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유한양행, 알테오젠 아까 설명드렸었죠.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베팅이 되는 겁니다.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추세가 없다가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추세가 없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추세가 나올 것 같아.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베팅이 들어가요. 왜 베팅이 들어갈까요? 수익이 나니까, 수익을 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뭐 매도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잡고 또 올라갈 때 또 추가적으로 베팅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말했죠. 유한양이 추세가 깨졌어. 그러면은 짧게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와 친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멋진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원리가 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라든지 YC라는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는 주도를 했었잖아요. 똑같이 매매합니다. 올라갈 때는 베팅, 재미없을 때는 베팅하지 마라. 올라갈 때는 재미있을 때까지 끝까지 수익을 내야 된다. 항상 수익을 낼 때는 대차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가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뭐 이 종목이 한 10% 가는데 여기서 한 5% 먹었어요. 그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손절 나가면은 손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정말 주도주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종목에 가서 끝까지 뽑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다리면 강한 주도주는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 시세의 중심에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아닙니다. 네, 목요일마다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또 장중 너튜브를 통해서 장중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메시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뭐 시초가 베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중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도와드리고 좀 호흡하면서 같이 한번 멋진 매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타 1등 전문가인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드라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조금 신선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가님이 아직까지 얘기 안 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이거는 약간 일정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네. 트럼프 트레이드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핑거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STO 관련해서 법제화 재추진 소식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일정 매매가 아니라 주도주 매매가 주력이에요. 근데 이제 일정 매매도 가끔씩 하는데 11월 달 재부각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22대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재료는 한국은행 사상 초유 토큰 앱 주문 은행권 테스트를 본격화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CBDC에 관련해서 실거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초에 또 시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STO도 있고 지금 CBDC도 관련해서 있다라고 봤을 때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거래소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도 좋지만 STO나 아니면 CBDC 관련 테마에도 우리가 지금 주목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을 가지고 또 수급이 모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고 뭐 1억 500만 원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거길 재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좀 박스권이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봤는데 약간 선취매 형식으로 좀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싸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시초가부터 11,600원, 11,6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구간. 근데 기왕이면 좀 싸게 잡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즉각적으로 가도 뭐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이 그때가 그 다음 저항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11,000원 잡겠습니다. 이 기준봉에 뭐 3분의 1선 이 정도 잡으시면은 뭐 무난하게 조금 손익비가 맞는 거래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당선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좋은 지금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 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핑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정 매매 측면에서 핑거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트럼프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우리기술투자와 G2파워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STO 관련 종목인 핑거인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11,600원까지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 18,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